봐. 이준수라는 사람 선배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김건희의 오랜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한 게 적어도 주식 깐부지.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을 때 예. 이준수의 컨설팅을 꾸준히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예. 이 정도로는 확실히 여길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이걸 그럼 지금 특검에서 알았겠느냐. 그때 그 수사팀들은 2001년부터 2021년부터 4년간을 수사했는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그때 우리도 계속 이준수가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계속 지저댔거든. 취재하시면서 계속. 그렇지. 네. 그러니까 본방 공중파에는 못 나갔지만은 유튜브에서는 계속 이거 말을 했었거든요. 그걸 검찰 그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들이 그때 수사팀들이 몰랐겠습니까 이걸?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난 다 뭉갰다고 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준수에 대한 조사를 회피했다고 한다면 이게 결정적으로 직무유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얘기도 되는 거네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지만은 2020년 대통령 선거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이준수가 검찰에서 어쨌든 그때 검찰에서는 수사팀은 양쪽으로 수사를 다 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수사는 잘했어. 네. 다 해놨지.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수가 도망다니다가 검찰에 들어왔다니까 자기 발로. 제 발로. 자기 발로 들어왔어. 근데 그때 검찰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준수가 받은 혐의가 두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또 걸린 게 있었어. 요것도 또 사연이 복잡한데 요까지만은 복잡해지니까 하여튼 네. 요게 있었고 또 하나는 도이치가 있었고 두 가지 혐의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거는 조서를 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을 했는데 도이치는 조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때. 조서 작성을 안 했다고요? 조서 작성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또 이준수가 재판장에도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재판에도 한번 증인으로 그렇죠. 참석을 했다고 했잖아.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검찰청 조사를 조사 받았다는데 받았다며. 조서가 하나도 없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 면담만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면은? 면담만 했다는 거야 그때 검찰이. 아, 수사 보호 형태로 면담 기록만 남겼구나. 쉽게 얘기하면. 피의자고 지명수배까지 된 내렸는데 사람인데 조서를 안 남기고 자기 발로 들어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조서를 안 남기고 면담만 했다는 야,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결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그때 수사팀 지금 조사해야 된다. 물론 그때 사정이 있었겠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야,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우리 그때는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검찰총장이고 곧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너 조사할래? 왜냐면 이준수는 다른 권오수나 이종호나 얘네들하고 달리 김건희의 모든 걸 다 아는 김건희가 도이치만 주가 조작했겠습니까? 오랜 기간 주식 컨설팅을 했을 테니까 당연히. 아까 말했던 예. 딴지원이 찾던 태광 ENC라는 것도 김건희가 거기서 큰 돈을 벌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얘는 이준수는 꾼인데 김건희가 그것만 도이치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이준수를 잡아 넣으면은 여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김건희를 무혐의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서를 안 남긴 거지. 야, 근데 홍사훈 선배는 이미 그러니까 일찌감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할 때 이준수를 이미 알고 짐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취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가 지금에서 이제 부상을 하니까 결과로서 이제 보답받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야, 정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게 그때 이준수를 알긴 알았지만은 그때 어쨌든 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우리 KBS 저도 그렇고 뉴스타파 시민보도 그렇고 뉴탐사 이제 거기 강진구 기자도 그렇고 요 세 팀이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잖아요. 많이 보도를 했고. 근데 사실은 소스는 한 명이야. 아, 같은 실제로 분이 그 취재 이쪽에 전직 은행원 출신인데 구루가 계시구나 보니까. 진짜 네. 나 그 형님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아. 이 형님 우연히 그날 정말 축복 선물처럼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시민보도 소개시켜주고 시민보나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는 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뉴탐사는 약간 좀 유튜브니까 거기는 약간의 확인만 좀 덜 되더라도 이제 일단 말하잖아. 뭐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준수를
다 그때 제일 열심히 이제 까발렸어요. 그러니까 그랬군요. 시민보나 나는 일단 이게 확인이 안 됐고 제한적이니까 갖고 있는 좀 정보가 더 수사가 안 엄밀하게 되니까. 보자는 그리고 생각이었고. 전선이 너무 넓어진다 이게. 너무 넓어지면은 복잡해지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 그러니 그냥 우리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하고 권오수, 이종호 이쪽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됐었고 뉴탐사에서는 아니다 그 이준수가 이게 진짜 핵심이다 뭐 이렇게 갔었고 지금 보면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거죠. 야, 저는 사실은 최근에 그냥 김건희 특검에 수사하면서 이렇게 이준수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이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김건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르던 증거가 드러난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일찌감치 이분이 문제성 있는 인물이고 그 얘기는 결국 달리 말하면은 향후 이제 특검이 못한 수사들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준수를 조사하면 추가적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출연하겠다고 한 것도 그 얘기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때 수사 검사들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수사팀들이 그대로 지금 특검으로 와서 수사를 했잖아요. 한문혁 검사는 물론 쫓겨났지만은 어쨌든 그 팀들이 그대로 와서 수사를 한 거거든요. 상당수가 네. 과거에 내가 잘못한 좀 찜찜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구기자 같은 거 수사하겠느냐고 파헤치겠느냐고 내가 내 목을 칠 수 있는데 물론 쳐야 되는 게 검사들의 정의로운 검사들이지만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그거 정말로 밝혀내야 됩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결국은 홍사훈 선배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이 나중에 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예를 들면 뭐 사실 제이슨이라는 분이 정말로 이준수인지는 아직 알 길은 없긴 합니다만은 그 일치 여부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번에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바꾸기 전에 바꾸지 하나만 말아. 더. 그러니까 더해. 하나만 내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돼. 충분히 재밌었는데 지금. 아니 그거 말고 더 재밌어.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김건희가 분명히 그 도이치뿐만이 아니고 진짜 더 큰 거는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가서 거기까지 기어 들어간 거 뭐 이런 게 목적이 있을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그 연결고리 못 찾고 있잖아요. 못 찾았죠. 분명히 김건희가 자선 사업할 사람은 아닌데 남 좋은 일만 시킬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수지가 어딘가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요즘 뉴스공장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김건희가 2023년도에 그때는 대통령 부인이니까 대통령이니까 그 부인도 다 재산 공직자 재산 그럼요. 공개되잖아요. 예. 신한은행하고 우리 신한은행에 50억을 예금이 있었거든요. 예금이. 현금 50억 있었거든요. 2023년도에 그 50억이 언젠지 모르게 언제 날짜는 안 나와. 빠져나가. 그리고 그해 다시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 변동 없음 50억 그렇게 그렇겠죠. 나오거든요. 예. 중간에 빠졌다가 나오거든요. 2023년도에 2023년도가 우크라이나 기어 들어간 날이야. 이게 50억이 어딘가 분명히 왜 나갔는지 그 계좌 어디로 나간지 이런 건 안 나와. 그냥 그 사이트에는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 증감 요거만 나오거든요. 네. 50억이 어딘가 나갔다가 거기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삼부토건이니 웰바이오텍이니 여기다 투자를 해서 그때 5배 올랐잖아요. 50억이 250억이 됐으면은 이건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밝혀내라는 거야. 예, 그렇죠. 추정인 거죠. 200억 그냥 그 저수지에 남겨두고 50억만 다시 들어왔으면은 나는 번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50억이 어느 계좌로 나갔는지 어느 계좌로 이걸 현금으로 빼서 현금으로 줬을 리는 없을 테니까 계좌 이체가 어느 계좌로 갔느냐 요거를 알아내는 살펴봐야 거는 된다. 그건 식은죽 먹기잖아요. 요거 꼭 확인해 보라는 거야. 요거 확인해 보라는 거. 그리고 어디서 다시 들어왔느냐 똑같은 금액이. 네. 정확히 말하면 49억이야. 1억 남겨두고 49억이 나갔다가 49억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아, 그런 그 변동 흔적이 그 재산 관보에도 등록돼 기재가 있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군요. 그래, 그러니까 날짜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증감 네. 2023년도에 이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 기록은 남아 있어요. 이상하잖아. 49억을 어디다 네. 그렇게 했을까? 공교롭게도 그 해 또 우크라이나도 또 기어 들어갔고. 나 요게 너무나 궁금한데 사실 제가 의심하는 거는 이번에 공판에서 또 나온 게 또 다른 그 남자 그 배모 씨가 있어요. 얘하고 한 카톡도 있잖아요. 배모 씨는 이준수 비슷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야. 얘는 진짜 그 정통 펀드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아, 정통으로. 정통이야 얘는. 정통 펀드 매니저 출신이야. 그래서 얘가 2009년에 그
최은순이 공흥지구 개발하잖아요. 거기 아파트. 그거 하면서 투자 돈을 모아야 되니까 돈을 모으는데 이 배모 씨의 배 씨의 아버지가 8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 배 씨의 아버지가. 그러다가 나중에 요 최은순이 원래 그러니까 남들한테 잘 이익을 안 남겨주는 편이잖아. 다 띄어먹진 않고 다른 사람들 다 띄어먹진 않고 8억만 다시 돌려주고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막 붙어요. 그래서 소송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까지 해. 왜냐면 그때 그래요? 돈을 빌려주라고 한 게 왔던 게 김건희였었으니까 김건희 그 배모 씨 아버지가 김건희 제가 나 돈 쟤한테 속았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사실 그때부터 연이 된 거거든요. 재판에서 그렇게 적였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친해졌나 봐. 그래갖고 얘가 투자사를 차리는데 홍콩에다 차립니다. 홍콩에.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차리는데 자산운용사 이름이 코바나 파트너스야. 아 진짜예요? 코바나 코바나 파트너스야. 파트너스? 어, 야 이거 진짜. 아 홍콩에 정말. 파트너스 예. 차리다가 2016년도 2010 몇 년도야? 2016년도인가 그때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국에다 자산운용사를 비인베스트먼트라고 자산운용사 하나 차리는데 그 다음에 그 자산운용사 주소를 옮기는 게 어디였냐면은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콘텐츠 그 사무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비었잖아. 거기로 들어간 거야. 야 얘가. 진짜 이게 뭐 김건희 그러니까 씨, 예. 내가 이 친구 배모 씨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홍콩에 자산운용사를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빠져나간 49억이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 없겠느냐. 여러 가지 그 예, 가능성 중에 하나로. 예, 예. 일단 제가 여기서 취재는 막혔어요. 더 이상. 이 배 씨가 일단 전화도 안 받고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코바나 콘텐츠 윤석열이 다시 탄핵돼서 돌아오면서 거기를 갖다 야 방배해서 했으니까 지금은 저 마곡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다른 데가 있구나. 네. 일단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49억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느냐. 그 수사기관 할 수 있잖아. 아 충분히 할 수 있죠. 금방 할 수 있죠.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아요? 아니, 전에도 그 그런 얘기 적이 들었을 없었다니까. 때, 예. 중앙지검장부터 때부터 관보에 공직자 재산 등록이 공개되는데 그렇게 뭉텅이동이 빠져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딱 그 해 우크라이나 기어 들어갔던 그 해만 49억을 어디단가 넣었다 뺐거든. 야, 근데 정말로 이제 그 들으면서도 내가 다 어느 정도까지가 흥미진진하네. 흥미진진하고 가늠이 안 되는 그 상황인 건데 정말 김건희 씨의 인간관계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익 위주로 정말 그렇죠. 경제적인 그런 이해관계 위주로 굴러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리 홍사훈 선배의 그런 예언이 얼마만큼 적중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후적으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